교도소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은설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10년 동안 간직했던 가족 사진과 출소할 때 돌려받은 오래된 휴대전화가 전부였다. 은설은 길 건너편을 바라봤다.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10년 전 재판이 끝난 날에도 가족들은 은설이 결백하다고 믿었다. 희정은 매주 면회를 오겠다고 약속했고 왕금자는 진범을 찾아내겠다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면회 횟수는 줄었다. 편지는 끊겼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은설은 애써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안 오는 게 낫지. 그녀가 정류장으로 향하려던 순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앞을 막았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석진이 내렸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은설은 그를 단번에 알아봤다. 은설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 왔어요? 데리러 왔어. 누가 부탁했는데요? 석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설은 그것만으로 알아차렸다. 아무도 안 온 거네요. 희정 어머니는 내가 오늘 나오는 줄 모르셨어. 말하지 말라고 한 건 나예요. 그럼 나한테는 왜 연락했어? 은설은 가방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발신인 없이 교도소로 배달된 편지였다.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출소하는 날 차석진을 찾아가라. 석진의 얼굴이 굳었다. 이 편지 선배가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누가 내가 출소하는 날을 알고 있었을까요? 석진은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쪽에는 청마장학재단의 옛 로고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은설은 그 로고를 놓치지 않았다. 청마에서 보낸 거네요. 단정 짓지 마. 10년 전에도 다들 그 말만 했어요. 단정 짓지 말라고. 기다리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은설은 편지를 다시 빼앗았다. 기다렸어요. 10년이나. 석진이 은설의 가방을 들어 차에 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도울 거야. 동정하지 마요. 동정이었으면 10년 전에 끝냈어. 은설의 눈빛이 흔들렸다. 석진은 운전석에 앉으며 짧게 말했다. 집으로 가자. 희정의 집 앞에 도착한 은설은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담장은 새로 칠해졌고 대문도 바뀌어 있었다. 자신이 쓰던 방의 창문에는 처음 보는 커튼이 걸려 있었다. 석진이 먼저 내려 가방을 꺼냈다. 내가 같이 들어갈게. 아니요. 여기부터는 혼자 갈래요. 은설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곧 대문이 열리고 왕금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왕금자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졌다. 은설은 얼른 허리를 숙여 쏟아진 물건을 주었다. 할머니. 왕금자는 은설의 손을 뿌리쳤다. 누가 출소를 해? 목소리를 듣고 나온 희정이 대문 앞에서 굳어버렸다. 은설은 애써 웃었다. 엄마. 희정의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은설에게 다가가지는 못했다. 그때 집안에서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왔다. 희정의 며느리였다. 어머니 누구예요? 희정이 대답하기도 전에 왕금자가 앞을 막았다. 아무도 아니다. 들어가. 며느리는 은설의 얼굴을 살피다가 뒤늦게 알아차렸다. 저 아가씨 살인죄라며. 그런 사람을 왜 우리 집에 데려와요? 튼튼이도 있는데. 그 말 조심해. 희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은설이가 한 짓 아니야 엄마. 왕금자는 오히려 희정을 노려봤다. 저게 한 짓이 아닌데 감옥에서 10년씩이나 썩다 나오냐? 재판이 잘못된 거예요. 재판도 잘못됐고 목격자도 잘못됐고 세상이 다 잘못됐다는 거냐? 은설은 가방끈을 움켜쥐었다. 됐어요. 인사만 하러 왔어요. 희정이 급히 은설의 팔을 붙잡았다. 어디를 가려고 그래? 내 방 그대로 있어. 은설은 낯선 커튼이 걸린 창문을 바라봤다. 내 방 아닌 것 같은데요. 희정이 입술을 깨물었다. 집만 옮겨놓은 거야. 다시 정리하면 돼. 엄마 인생까지 다시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너 때문에 엉망이 된 적 없어. 그럼 왜 한 번도 면회를 안 왔어요? 희정의 손이 힘없이 내려갔다. 은설은 대답을 기다렸다.
희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년 전 미라는 희정의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와 가족들의 생계를 빌미로 그녀를 압박했다. 은서를 계속 돕는다면 가족 모두가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희정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어린 자식들과 병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은설 한 사람을 외면했다. 그 선택을 은설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은설은 희정에게 고개를 숙였다. 건강하게 지내요. 은설아, 나중에 올게요. 내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 밝히고 나서 은설은 돌아섰다. 석진이 멀찍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왕금자는 은설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끝내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대문이 닫히자 벽을 짚고 주저앉았다. 희정이 원망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래야 저 아이가 여기 안 와. 여기가 은설이 집이에요. 미란이가 사람을 보냈어. 희정의 얼굴이 굳었다. 왕금자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튼튼이가 유치원으로 향하는 모습과 가족들의 동선이 찍힌 사진이 들어있었다. 은설이 받아들이면 이번에는 우리 애들부터 건드리겠대. 희정은 사진을 움켜쥐었다. 10년 전에도 그 여자 말에 속았잖아요. 속은 게 아니야. 무서웠던 거다. 이번에도 은설이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살려야 버리든 말든 할 거 아니냐. 닫힌 대문 너머에서 은설은 두 사람의 말을 듣지 못했다. 석진은 은설을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왔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작은 방에는 침대와 책상이 마련돼 있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나 때문에 헤라 씨하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헤라하고는 상관없는 공간이야. 선배는 아직도 그 사람 약혼자잖아요. 아직 결혼한 건 아니야. 은설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누구는 못하고 싶어서 못해? 그냥 석진 오빠랑 결혼이나 시켜달라고 해. 10년 전 헤라가 비웃으며 내뱉었던 말이었다. 은설은 그날을 잊지 못했다. 자신과 석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헤라는 은설의 가난과 처지를 조롱했다. 그리고 며칠 뒤 은설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됐다. 강혜라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석진이 돌아봤다. 언제? 사건 전날이요. 엄마한테 돈 봉투를 던지고 갔어요. 나를 멀리 보내라고. 왜 이제야 말해? 재판에서도 말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죠. 은설은 출소할 때 돌려받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내가 피해자를 만난 건 맞아요. 하지만 살아있을 때 헤어졌어요. 그 뒤에 그 사람을 본 목격자가 있었고요. 가짜 목격자. 이정태. 석진은 서류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이정태는 사건 당시 청마그룹 별관의 야간 관리 직원이었다. 그는 은설이 피 묻은 옷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 한마디가 은설의 인생을 끝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정태는 사라졌다. 주민등록상 주소도 가족의 거처도 모두 정리돼 있었다. 은설은 편지 속 로고를 바라봤다. 누가 이정태를 찾아보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낸 거예요. 함정일 수도 있어. 함정이면 들어가야죠. 고은설. 이미 한 번 빠져봤잖아요. 은설은 석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번에는 누가 덫을 놨는지 보려고요. 다음 날 청마장학재단 회의실에서는 홍보이사 해임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헤라는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10년 전 은설 사건이 다시 언론에 오르자 재단 이사들은 책임자를 필요로 했다. 미라는 헤라의 옆에 앉아 서류를 밀어놓았다. 당분간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헤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미란을 바라봤다. 주 실장, 지금 나한테 사표 쓰라는 거예요? 사표가 아니라 직무정지예요. 뭐가 달라? 대표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겁니다. 헤라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내가 왜 숨어야 해요? 사람을 죽인 건 고은설이야. 미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 이름 회사에서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왜요? 출소한 살인자하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생기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헤라는 미란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주제에 언제부터 홍보이사였다고. 주이사 유모일 때의 초심을 찾으라고. 이사들의 시선이 미란에게 모였다.
미라는 찢어진 서류를 천천히 모았다. 제가 유모였기 때문에 아가씨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누가 부탁했어요? 아가씨가 사고 칠 때마다 제가 막았어요. 그림을 바꿔치기 했을 때도, 미술실에 불을 냈을 때도. 헤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 다물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죠. 미라는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감옥에 간 사람은 고은설이 아니라 아가씨였어요. 헤라의 손이 미란의 뺨을 향했지만 미란이 먼저 손목을 붙잡았다. 지금은 물러나세요. 날 끌어내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예요. 당신이 원하는 건 내 자리잖아. 제가 원하는 건 청마그룹입니다. 미란은 헤라의 손을 놓았다. 아가씨가 아니라. 헤라는 미란을 노려본 뒤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현재가 그녀를 따라붙었다. 은설이가 출소한 거 알아? 헤라가 걸음을 멈췄다. 누가 출소를 해? 고은설. 현재는 은설이 석진의 작업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했다. 헤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석진 오빠가 데려갔다고. 두 사람 10년 전부터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신은 누구 편이야? 난 이기는 사람 편이지. 현재는 이정태의 옛 인사기록 사본을 건넸다. 이정태 씨라고 여기서 10년 전에 일했었는데 퇴직 처리된 날짜가 이상해. 은설이 사건이 난 다음 날이야. 헤라가 서류를 낚아챘다. 이걸 왜 나한테 줘? 은설이가 먼저 찾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이정태가 어디 있는지 알아? 주미라는 알겠지. 현재가 돌아서자 헤라는 곧장 미란의 방으로 향했다. 이정태 어디 있어요? 미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갑자기 그 이름은 왜 물으세요? 그 사람이 고은설 재판에서 증언했잖아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끝난 사건이면 왜 주 실장이 겁을 내? 제가 아니라 아가씨가 겁내야죠. 미라는 책상 서랍을 잠갔다. 이정태가 입을 열면 아가씨가 그날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부터 드러날 테니까. 헤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죽인 건 내가 아니에요. 알아요. 정말 알아요? 미란의 눈빛이 멈췄다. 헤라는 한 걸음 다가갔다. 주 실장은 그날 누가 죽였는지 알잖아. 미란은 헤라의 어깨를 잡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이정태는 제가 처리합니다. 아가씨는 석진 씨부터 붙잡으세요. 한편 은설과 석진은 이정태의 옛 주소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작은 철물점이 들어서 있었다. 주인은 이정태라는 이름을 듣자 눈치를 살폈다. 그런 사람 몰라요. 은설은 가게 벽에 걸린 오래된 단체 사진을 발견했다. 청마그룹 별관 관리 직원들의 사진이었다. 가장 뒤쪽에 이정태가 서 있었다. 모른다면서 왜 이 사진이 여기 있어요? 주인은 사진을 가리려 했다. 석진이 앞을 막았다. 이정태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주인은 가게 밖을 확인한 뒤 문을 닫았다. 형님입니다. 은설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금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언제요? 7년 전. 은설의 기대가 무너졌다. 하지만 주인은 안쪽 창고에서 낡은 공구함을 꺼냈다. 형님이 죽기 전에 맡긴 겁니다. 고은설이라는 여자가 찾아오면 주라고 했어요. 공구함 안에는 녹음 테이프 하나와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통장에는 사건 다음 날부터 매달 거액이 입금돼 있었다. 입금자는 청마복지재단이었다. 은설은 테이프를 움켜쥐었다. 이걸 왜 경찰에 주지 않았어요? 형님이 입 열면 우리 가족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는데요?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게 밖에서 자동차 한 대가 급하게 멈췄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서 나가요. 석진은 은설의 손목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은설은 공구함 속 낡은 명찰까지 챙겼다. 명찰 뒷면에는 숫자 6자리와 보관함 번호가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다. 석진이 미리 세워둔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길목은 이미 다른 차량이 막고 있었다. 테이프 줘. 싫어요. 내가 가지고 있을게. 10년 전에도 내 증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가 전부 사라졌어요. 은설은 테이프를 품 안에 넣었다.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는 사이 석진은 좁은 골목으로 차를 돌렸다. 뒤따라오던 차량은 장터로 들어서지 못했다. 은설은 창밖을 바라보다 떨리는 손을 감췄다. 석진이 그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 안 괜찮아요. 은설은 손을 빼지 않았다. 무서워요. 또 실패할까봐. 이번에는 혼자 아니야. 10년 전에도 선배가 그렇게 말했어요.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시 석진은 은설에게 불리한 증언을 뒤집을 자료를 찾았지만 헤라와 미란의 방해로 법정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은설은 석진이 자신을 포기했다고 믿었다. 작업실에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래된 재생기에 테이프를 넣었다. 이정태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고은설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경찰에서 한 증언은 거짓말이었다. 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람은 청마그룹에서 나온 여자였다. 은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고은설이 범인이 되지 않으면 강혜라가 잡혀간다고 했다. 나는 돈을 받았다. 그러나 진짜 범인은 강혜라도 아니었다. 테이프가 끊겼다. 은설은 재생 버튼을 몇 번이나 다시 눌렀다. 뒷부분이 잘렸어요. 석진은 명찰 뒷면에 적힌 번호를 확인했다. 나머지는 보관함에 있을 거야. 번호는 서울역 물품 보관함을 가리키고 있었다. 은설이 일어서려는 순간 작업실 문이 열렸다. 헤라가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은설과 석진이 맞잡은 손에 머물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은설이 먼저 손을 뺐다. 석진은 헤라의 앞을 막았다. 나가. 이 여자를 여기서 재웠어? 헤라야. 10년 동안 기다리기라도 했어? 살인죄로 감옥 간 여자를? 은설은 헤라의 말을 피하지 않았다. 나 살인 안 했어. 누가 믿어? 이정태가. 헤라의 표정이 굳었다. 은설은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였다. 이정태가 거짓 증언이었다고 인정했어. 헤라가 테이프를 빼앗으려 하자 석진이 막았다. 그럼 경찰에 가져가. 재심도 신청하고. 대신 내 이름은 끌어들이지 마. 왜 겁나? 내가 왜 겁을 내? 이정태는 내가 아니라 강혜라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했어. 헤라의 입술이 떨렸다. 거짓말이야. 그럼 그날 왜 우리 집에 왔어? 석진 오빠한테서 떨어지라고 경고하러 갔어. 피해자는 왜 만났는데? 석진이 헤라를 돌아봤다. 헤라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은설이 물었다. 헤라는 더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설은 헤라에게 다가갔다. 10년 전부터 이상했어. 경찰도 모르는 일을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고은설. 피해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나 아니지? 헤라는 은설을 밀어내고 밖으로 달아났다. 은설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석진이 붙잡았다. 지금은 테이프부터 지켜야 해. 헤라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정태가 녹음을 남겼어요. 미란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까지 들었어요? 내가 잡혀갈까봐 은설한테 누명을 씌웠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진짜 범인은 내가 아니라고도 했어요. 미란의 손이 멈췄다. 테이프 가져오세요. 왜요? 진짜 범인이 주 실장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누구예요? 미란은 전화를 끊고 누군가에게 은설의 위치를 보냈다. 그러나 은설은 이미 석진과 서울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물품 보관함 앞에 도착했을 때 자물쇠에는 최근에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은설은 명찰 뒤에 적힌 숫자를 입력했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두 번째 테이프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이정태는 사건 당일 청마그룹 별관 뒤편에서 누군가와 돈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다. 상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손목에 걸린 독특한 붉은 원석 팔찌가 선명했다. 은설은 그 팔찌를 기억했다. 미란이 언제나 차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석진이 두 번째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다. 이정태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나에게 돈을 준 여자는 주미란이다.
하지만 주미라는 사람을 죽인 범인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내가 본 사람은 남자였다. 사건 현장에서 빠져나온 그 남자는 청마그룹 직원이었다. 그의 이름은 갑자기 누군가 은설의 손에서 제 생기를 빼앗았다. 은설이 돌아보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사진보다 늙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은설의 입술이 떨렸다. 이정태 씨? 죽었다던 이정태가 살아있었다. 이정태는 테이프를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짓밟았다. 석진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자들이 달려들어 길을 막았다. 이정태는 은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만둬. 당신 때문에 내가 10년을 감옥에서 살았어. 살아나온 것만으로 만족해. 누가 시켰어요? 알면 너도 죽어. 주미란이 시켰어요? 이정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설은 그의 앞을 막았다. 피해자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정태는 은설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다. 석진이 남자들을 뿌리치고 달려왔지만 이정태는 이미 비상계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은설은 끝까지 뒤를 쫓았다. 옥상 출입문 앞에서 이정태가 걸음을 멈췄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은설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고 다가갔다. 법정에서 거짓말한 이유를 말해요. 꺼. 싫어요. 너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그땐 죽는다고 했지. 누가요? 이정태는 은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은설은 물러서지 않았다. 주미란이 그랬어요? 이정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옷깃을 움켜쥔 은설을 밀어내며 소리쳤다. 내 아버지가 시켰어. 은설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다. 뭐라고요? 너한테 누명을 씌우라고 돈을 준 사람. 이정태는 은설을 똑바로 바라봤다. 10년 전에 죽은 내 아버지야.